자, 그리고 이것도 화면 공유해서 나오겠죠. 자, 이거 네. 수능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 심화를 경시나 KMO, 평기야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가볍게 대화를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나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일단 계산이 복잡하면 수학 문제가 어렵죠. 혹은 하나씩 주고받기. 아니요. 네, 알겠어요. 동시에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네. 계산이 계산이 복잡해지면 아이들은 어렵다고 느끼죠. 저는 문제가 길면 요즘은 점점 그쵸. 진짜 많이 문제 긴 거 잘 이해 못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점점 더 길어지죠. 맞아요. 하나씩 계속 얘기하다 이해하기 못한 사람이 지는 것으로. 그런가요? 그러면 영역이나 단원이 통합된 거. 예를 들면 아이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융합형. 네, 도형인데 방정식으로 푸는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문제가 또 어렵게 느껴지죠.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3, 2, 1, 땡. 개념에 대한 아주 깊은 걸 물어본다든가 원리를 너무 깊게 물어봤을 때 보통 원리까지 아주 깊게가 안 된 경우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쵸, 네. 네. 이제 저로 넘어온 건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선행인 경우. 네. 그게 중등에서 아이들이 많이 느끼죠. 네. 사실은 중2에 나왔는데 사실상 중3 문제인 건데 숨겨서 나왔다. 네, 혹은 중3 문제인데 알고 보니 고등 건 거. 네. 그런 경우에도 이건 좀 배신감 들죠. 네. 그래서 저는 도형을 많이 수업하니까 황당한 것 같은 얘기 하나 드리면 네.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집에 그림이 너무 작게 나오죠. 그럼 아이들이 도구적으로 다루질 못해요. 그림에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실제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조건을 좀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 경우들. 대수에서는 약간 비슷하게요. 미적분적 한 수투 정도까지 넘어가서는 아이들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막막함, 거기에서 오는 그 체감 난이도가 확 높아지죠.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요즘에서 비긴 거로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심화 문제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느냐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확인도 하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내기도 하고 개념을 또 확인도 하고 연산적인 문제를 내기도 하고 쉬운 또 약간 유형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겁니다. 네, 또 이 세 개의 순서대로 실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변별력이란 이름으로 또 심화 문제가 필요해야 그 아이들이 일명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급도 나누고, 그렇죠? 변별력. 이런 것 때문에 심화 문제가 나온다. 아까 얘기 드렸었죠. 자, 심화 문제 탄생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2022년 가벼워진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변화가 얘기할 게 많잖아요. 뭐 몇 년 됐지만 피타고라스가 요즘 아이들은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중2에 있는지 알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왜 이거 중2로 내려왔어요? 라는 아이들이 딱 있었었는데 과도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중2에 있으니까. 근데 피타고라스가 중2에 내려오면서 정말 심한 문제나 개념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고 뭐 루트에 대한 부분, 곱셈 공식이나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거의 중등 과정에서는 제대로 안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좀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렇죠. 이게 지금 벌써 언제부터예요. 그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교육 과정이 가볍게 학교 시험도 부담 없이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집이든 어디 교과서에 달아오고 있는 이론의 총량은 예전보다 중등이든 고등 기본적인 과정들이 하나씩 더 뒤로 밀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중학교 때 다뤄준 내용이 빼서 고등으로 가거나 더 뒤로 가거나 아예 안 배우거나 계속 빠지고. 네, 그래서 실제 고등 과정은 폭탄을 맞았죠. 네. 자, 그래서 교육 과정은 실질적으로 계속 덜어지면서 쉬운 내용만 담아지고 있다. 그러나 따단. 네, 그동안 이제 심화 문제는 매년, 매 학기, 매 시즌마다 차곡 쌓이고 있어서 그 데이터가 아주 충분해졌고 예전 심화 문제 스타일은 이제 기출 문제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 적 없는 세상에 없던 것 같은 문제가 다시 또 나와야지 등장해야 하는. 그게 모두한테 처음 등장한 거니까 일명 변별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문제집이 있는 거 다 풀어본 아이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네. 저는 설명회든 뭐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와 이건 이제 나중에 미래에 태어날수록 신기술도 보고 뭐 지금 옛날에 없던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 이런 거 사실 좋은 장점도 많지만 스마트폰 근데 세상의 어떤 흐름 중에서는 특히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어떤 뭐 닮음이라 칩시다. 닮음에 관련된 전국에서 심화 문제가 1년에 한 5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 학원, 어떤 다양한 이유로. 그럼 이게 1년에 5개씩만 늘어나면 한 100년 있으면 닮음만 신유형 엄청 어려운 게 500개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걸 다루면서 공부하기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단원이나 그쪽에서 심화 문제들이 계속 증가한다. 네. 그러면서 결국 아무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쉬운 걸 배우는데 시험에서는 어려운 걸 풀게 되니까 체감 난이도는 그 갭은 너무너무 이제 커지는 거죠. 그쵸. 약간 갑자기 그 밥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아, 미술. 톡톡톡 해놓고 참 자, 쉽죠. 여러분 요거 배웠죠? 자, 각도입니다. 각도. 자, 이 시계 문제를 풀어보세요. 참 쉽죠? 이렇게. 네. 참 체감 난이도가 네.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심화 문제들에 대한 구분을 저희가 조금 해봤어요. 어떤 형태들의 심화 문제들이 존재하는가? 자, 저희도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지현 쌤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간단하게 이제 제목만 봐도 느낌은 오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정의 자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뭐 이제 이 부분에서 수학적인 경우들 그 정의, 그 의미부터 소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공부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거 그냥 얘들아 그냥 받아들여 이해하고 넘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문제에서 다루게 되면 아이들은 난이도가 이제 높다고 느껴지죠. 또는 계산 복잡하면 네, 당연히 아이들은 복잡하다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거거든요. 또는 지문 자체가 너무 길거나 수학적이지 않은 이제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단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 물론 아이들 이제 복합형. 네, 각각의 단원에서는 공부를 잘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섞여서 나오면 이게 예전에 배운 그 단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끄집어 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학년 초월 이게 이제 아까 이건 정말 말씀드렸던 나쁜 것 같아요. 나 이게 제일 반칙이에요. 나쁩니다. 제일. 이게 초월, 근데 이게 말이 뭐 이렇게 유형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끌어내려 갖고 온 거거든요. 제 창의 사고를 이거 좋아요. 사실 문제 되게 좋은 문제기는 해요. 실제 아이들 이런 거 이제 풀리든 안 풀리든 한번 몇 날 며칠 고민해보자 하면 거기서 아이들이 확실히 이제 생각하는 폭이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있는데 그걸 시험 문제로 내면 어떻게 시험 시간 안에서 그 고민을 충분히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문제이나 시험 문제로는 적당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오히려 이제 뭐 평소에 어떤 과제로 좀 고민할 과제를 준다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할 문제들을 이제 이런 걸 이제 네, 이런 교수님들도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안 내시거든요. 평소에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하라고 하셔서 뭐 시간을 뭐 1주, 2주, 3주 정도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뭐 고민하는 시간도 좀 같이 가져보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팀별 과제가 돼야 할 만한 문제들이 시험에서 이제 좀 출제가 된다는 거 또는 네, 이 심화 혼합형 자, 이름만 들어도 약간 네, 답답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상의 심화 문제를 이제 섞는 것도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수학적 정의 자체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계산도 복잡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네, 너무너무 어울리는 이름이죠. 킬러 문항. 또는 네. 경심주 변형이요.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들, 경시까지 공부를 했었어야 직접 그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네, 실제 좀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저 이 표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신 오늘 참여를 못하신 진철쌤에게 다시 네, 한번 감사를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진철쌤 고생하셨어요. 정리 잘 해주셨는데 네, 아쉽게도
다음번에 또 찾아 같이 뵙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심화 문제들 존재합니다.